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오늘 또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이나 제안, 아이디어들을 담아내는 보고서, 그 보고서들을 어떤 흐름으로 또 작성하면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을 제안하기 위한 보고서들은요, 일반적인 보고서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만 아주 작은 일부분이 좀 다른데, 한번 순서대로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우선 보시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보고서의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현황의 분석입니다. 현황의 분석. 자, 말 그대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제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회사 안에 어떤 새로운 그 제한 제도를 뭐 도입하고자 하는 제안 보고서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제한 제도를 만듭시다라는 게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보고서 흐름에선 현재 어떤 상태인지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회사의 아이디어나 제한 제도가 없는 현재 상황을, 또는 있었지만 뭐 어떤 효과가 없이 운영되는 그 현재 상황을 앞에다가 이렇게 보고서에 담아낸다는 거죠. 그 부분이 현황 분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가야 될 게 이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결론이라는 것과 보통은 현황 분석이 따로따로 나눠져서 보고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 1번과 2번이 더하기를 해서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제한 제도 현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현황으로 현재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이 1 더하기 2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이나 의견을 제안하는 보고서에서는 우선 현황 분석과 이 결과나 결론이 합쳐지거나 떨어지더라도 상당 부분에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아, 현재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 밑에는 어떤 제안을 하려는 걸까라는 궁금증을 더 키워내게 되는 거죠. 자, 현황과 이런 결론을 먼저 적었으면 세 번째 들어가야 될 거는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안입니다. 실제 저는 여기 슬라이드에 이렇게 3번을 보시면 이 제안 파트가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분량이 크진 않게 같게 했는데, 실제 여러분의 제안을 위한 보고서에선 이 제안 파트의 양이 제일 많아질 겁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현황은 이렇고요, 그에 따른 현재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 보고서에 땡땡땡땡땡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런 흐름으로 가니까 당연히 이 제안 내용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헷갈리지 마실 게, 이 사각형이 요만하다고 해서 내용도 이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가장 내용이 많다. 그리고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제안 부분에선 보고서를 읽는 사람한테 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표현, 그죠? 시각적인 표현이 뭐죠? 그래프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시각적인 그 이미지들을 이 제안 파트에 넣어줘서 읽는 사람이 참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는 이렇고요, 그에 따른 결과가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하는 바입니다가 3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제안을 위한 보고서는 또 특이한 게 하나 들어가는데 뭐냐면, 보시면 4번입니다. 이 제안을 실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선 일정, 그리고 돈이 얼마나,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비용 같은 것들이 맨 뒤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실제 제안을 위한 보고서에선 1, 2, 3까지는 내용이 앞 서두 부분에 많이 들어가고요. 4번 부분은 보고서의 후반부에 위치하거나 또는 양이 많다 그러면 또 뒤쪽에 별첨 자료 형태로 붙게 됩니다. 여러분 전체 이렇게 1, 2, 3, 4번 보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내가 현재 업무 보고서에서 제안을 한 제안서를 쓰는데 이런 흐름이 맞나 안 맞나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뭐 당연합니다. 근데
흐름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자동차를 하나 사고 싶어. 근데 그걸 좀 허락이 안 돼라고 했을 때 현재 저는 자동차가 없어서 월 교통비로 뭐 땡땡 만 원을 쓰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땡땡땡 A 모델의 자동차를 사고자 합니다. 이게 제안이죠. 그리고 그 자동차를 샀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고 또 얼마나 또 비용이 드는지 이 비용은 어떻게 또 감당할 건지 이런 어떤 계획이 쫙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 집이나 뭐 배우자가 됐던 가족이 됐던 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죠. 자, 제안을 하기 위한 보고서의 흐름은 다시 정리를 드리면 현황 분석이나 결론 그리고 제안 내용 그리고 일정 비용, 기대 효과가 후반부에 위치한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한번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막 써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뺄 건 빼고 또 뒷부분 것도 좀 중요한 것만 집어넣습니다. 자, 샘플로 든 건 영업 직후 내 장기 근속 방법 제안 보고서 이럽니다. 말 그대로 느낌상 이 회사는 이 보고서 담고자 하는 내용은 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영업 직군이 그 근무하는 그 구성원들이 장기 근속을 못 하시나 봐요. 그래서 오래도록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라는 그런 제안, 어떤 보고서인 듯 합니다. 제목만 봐서는. 보죠. 순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죠? 제안을 위한 보고서에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은, 그죠? 여기는 현황 분석.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예, 두 번째 결론. 이 샘플에선 현황 분석과 결론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쭉 한번 보시면, 자, 영업 직군의 잦은 퇴사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직 장기 근속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한 직무 수행이 필요한 바입니다. 현재가. 자, 그 근거를 보실까요? 하면서 이제 이 근거가 1년 돼 45%, 2년에 69, 뭐 등등 2018년, 19년 기준입니다. 퇴사 사유 설문조사 결과를 봤더니 직원 간의 갈등이 한 70%가 가장 높고 근무 환경이 55% 나타났습니다. 자, 두 갈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업 직군이 자꾸 조직에서 이탈합니다. 그래서 장기 근속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라고 하면 보고서를 읽는 사람은 뭘 궁금해냐면 어느 정도로 이탈하는 거지? 영업직들이 퇴사하는 건 좀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가는 거지 궁금하죠? 그거에 대한 근거, 현황 분석이나 결론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샘플에선 두 개의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왼쪽에 보시는 데이터를 보시면 퇴사의 추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봤더니 이렇게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영업 직구는 입사 3년이 되면 거의 90%가 우리 회사를 떠납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또 이 그래프의 팁좀 하나 알려드리면 이렇게 화살표를 빨갛고 눈에 띄게 함으로써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업 직군 퇴사율이 상당히 높구나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오른쪽에 보시면 퇴사 사유에서 2019년 자료 해놓고 70%가 어떤 직원 간의 갈등, 55%가 근무 환경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빨간색으로 했네요. 자, 이 두 가지 그래프 결과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은 보고서 읽는 사람은 영업직의 장기 근속을 위한 어떤 변화가 필요하네. 어떤 제도를 도입을 하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황과 결과가 이렇습니다. 라는 거에서의 목적은 뭐죠? 내 뒤에 있을 제안을 받아들이게끔 분위기를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동원해서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제안에선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라는 게 이 제안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게 세 번째입니다. 현황 분석 결론 다음에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제안하는 바입니다가 세 번째 여기 들어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멘토링 제도를 운영합시다. 뭘 합시다. 뭘 합시다. 즉 이 세 가지 그죠? 제안을 했네요. 샘플 지금 파워포인트 보신 자료는 간단하게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멘토링 제도를 해야 됩니다. 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자유 게시판을 운영할까요? 라는 장기 근속을 위한 세 가지 어떤 제안 포인트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면 될지는 또 보고서 뒤편에다가 이렇게 더 자세히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보고서 지금 보시는 샘플에서 나오지 않은 게 뭐가 있죠? 그죠? 네 번째 뭡니까? 그죠? 일정, 기대 효과, 비용 등이죠. 어떤 제안을 한다는 건요.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등등 어떤 금액으로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게 또 있어야 됩니다. 이 보고서 지금 샘플에서는 그 일정 비교를 뒤쪽에 별첨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별첨이 없이 그냥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네, 저희는 세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고요. 멘토링제도 운영해야 되고요. 자유 게시판을 운영하자고요. 하면서 그 보고서의 뒷부분은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일정으로 이런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걸 했을 때 이런 장기 근속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딱 그렇게 마무리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은 이 제시하고 싶은 아이디어나 제안은 보고서에 탁탁 담기게 되고 그죠? 결제를 쫙쫙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면 제안을 위한 보고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주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현황 분석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바예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과 시간이 들고요. 이 아이디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보고서에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좀 이렇게 딱딱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제안을 위한 보고서, 여러분 생각을 좀 제시하는 어떤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실 때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연습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